자, 에서는 그 컴퓨터 비전 분야의 현재 상태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그 데이터와 그리고 핸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우리가 컴퓨터 비전 문제를 풀 때 그 특히 머신러닝에 그러한 그 응용하는 그 소위 적용 대상들 살펴보면요. 그 스펙트럼이 아주 작은 데이터부터 굉장히 많은 데이터까지 넓게 퍼져 있습니다. 즉 데이터가 적은 경우와 그죠? 그리고 굉장히 많은 loss of data 이러한 큰 경우까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모든 그 다양한 문제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 그 굉장히 그 모든 그 응용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그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하기를 그 스피치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그 충분한 자료가 그 존재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. decent amount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. 그에 반해서 그 이미지 레코그니션은 우리가 그 이미지 상에 어떠한 객체가 있는지 대상을 찾는 거죠. 그것을 이미지 레코그니션의 데이터들은 뭐 그냥 그 리즈너블한 그러한 그 양만큼 적당한 양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인터넷상에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그렇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. 그것에 반해서 그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우리 분야가 있는데요. 객체 감지라고 할 수 있죠. 이 분야는 그 충분하지 않은 데이터들이 그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은 디텍션인데요. 이거 조금 지우고 다시 써야겠네요. 오브젝트 디텍션. 보통 우리가 그 이미지 상에 어떤 그 객체를 우리가 감지를 할 때는 뭐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고요. 자동차가 그리고 길이 있을 수 있고 여기 나무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페데스트리안 사람도 지나갈 수 있는데 이 그 대상체만 찾을 뿐이 아니라 대상의 그 바운딩 박스까지도 우리가 그 데이터로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데이터 생산이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조금 데이터가 좀 적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이와 같이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 요 데이터 그 소위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그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통 그 알고리즘을 굉장히 심플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요. 그에 반해서 그 데이터가 적게 되면은 알고리즘 자체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적은 그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아주 많은 그 핸드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. 그 데이터가 충분히 많을 때는 그 좀 적은 양의 핸드 엔지니어링. 우리가 그 핸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은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알고리즘적으로 그 많은 데이터가 아닌 적은 데이터에서도 많은 인포메이션을 뽑아내기 때문에요. 그래서 그 데이터 수가 적을 때는 좀 더 뭐 핸드 엔지니어링이 개입된다고 우리가 설명하면 되겠습니다. 보통 이 머신러닝에서 활용되는 그 지식의 두 가지 소스는 크게 보면은 이 레이블드 데이터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. 레이블드 데이터는 우리가 그 입력과 Y 세트로 주는 훈련 자료들 이런 것을 레이블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. 또 하나 이런 레이블드 데이터가 적을 때, 그러니까 리틀 데이터의 시츄에이션은
그 손으로 만든 피처들, 손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피처라는 거는 그 알고리즘적으로 추출해내는 그런 피처, 그래서 핸드 엔지니어드 된 그 피처들이 필요한다든지 또는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,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그 특징을 뽑아낸다든지, 아마 그 오브젝트 디텍션 파트에서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이 사용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런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핸드 엔지니어링 파트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 외에도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개입돼서 이 그 지식을 대체할 수 있는, 즉 레이블드 데이터가 적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 소위 학습될 대상 지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다. 물론 여기 아주 적은 데이터 양이 있을 때 우리가 활용하는 그 전이 학습도 있었죠. 트랜스퍼 러닝. 이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적은 자료로, 그렇지만은 이미 많이 학습된 자료의 그 지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핸드 엔지니어드 피처를 그대로 활용한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또 우리가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여러분들이 벤치마킹을 할 때 우리가 그 알고 있으면 좋은 몇 가지 그 사항과, 그리고 그 소위 여러분들이 만든 알고리즘으로 그 경진대에 나가서 그 우승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주의점들을, 몇 가지 좀 팁을 여기서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앙상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앙상블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든 알고리즘을 그 어느 정도 퍼포먼스인지를 충분하게 프루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알고리즘을 좀 써야 되는데요. 그러니까 그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독립적으로 훈련시킨 다음에 그들의 평균을 우리가 구해서 그 소위 퍼포먼스를 우리가 출력해내는 그러한 방식을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. 즉 이때 사용하는 거는 그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훈련된 그러한 그 소위 에스티메이션 y-hat을 에버리지 해야 되고요. 우리가 여러 개의 그 훈련을 했다 그래서 이 웨이팅 값들 있죠. 웨이팅 값을 에버리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에버리지는 반드시 그 결과값들에 대한 어떤 평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한 3개에서 많게는 15개까지의 서로 다른 그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우리가 그 서로 다른 초기 값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.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에스티메이션을, 테스팅 자료를 돌린 후에 그 결과값을 우리가 평균 내서 이 새로 만든 알고리즘의 그러한 퍼포먼스로 우리가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. 또한 테스트할 때조차도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쓰면 좋습니다. 즉 그 여러 버전의 테스트 이미지 분리기를 실행하는데 그 결과를 평균 내서 그 테스팅된 그러한 퍼포먼스로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. 이 아래에 있는 그 하나의 이미지를 갖다가 한 10개의 그런 크롭 버전으로 그 소위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좀 설명드리고 있는데요. 지금 여기 첫 번째 보이고 있는 이 그림이 그 주어진 하나의 테스트 이미지라고 할 때 우선 뭐 중앙에다가 좀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? 붉은색으로 해야겠습니다. 즉 그 중앙의 요 위치에서 크롭을 한 거 하나랑, 그죠? 그리고 그 요만한 똑같은 크기지만은 좌측 상단에서 크롭한 것과, 그리고 우측 상단에서 크롭한 것, 그리고 좌측 하단에서 크롭, 우측 하단에서 크롭 등등 해가지고 한 4개를 더 할 수 있을 겁니다. 또한 이거를 그 미러 플립을 해가지고요, 미러 이미지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또한 그 소위 센트럴 크롭을 하나 우리가 뽑아서 테스팅해도 되고요. 이 미러 그 반전된 그 소위 이미지에 대해서 역시 똑같이 한 4개 정도의 왼쪽 상단의 크롭과 오른쪽 상단, 그리고 좌측 하단, 오른쪽 하단, 즉 이것도 4개의 크롭이 나올 수 있겠죠. 그래서 총 10개 정도의 하나 이미지당 10개 정도를 테스트하고 그 평균 값을 주어진 이미지에 대한 그런 평균으로 우리가 그 결과로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와 같은 방법을 쓰면은 좀 더
그 신뢰가 가는 그러한 그 퍼포먼스에 대한 추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실용적인 어떤 조언을 여기서 몇 가지 드리고 있는데요. 우선 그 단적으로 얘기하면 오픈 소스 코드를 활용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고 싶습니다. 제일 그 먼저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도해야 될 거는 문헌에 이렇게 그 소위 게시된 퍼블리시된 그러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먼저 사용하는 게 좋고요.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는 오픈 소스를 구현하는 게 좋습니다. 요즘에 대부분의 그 퍼블리시되는 그러한 알고리즘들에 대한 그런 소개들이 함께 GitHub 상에 그 게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오픈 소스를 우리가 다운로드해서 구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 이와 같은 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그대로 그 재현한다는 것은 별로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 소스를 먼저 활용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.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전 훈련된 모델을 사용하고 이 데이터 세트 여러분들 거에 대해서 미세 조정하는, 즉 트랜스퍼 러닝을 말하는 거죠. 이와 같은 그 전위 학습을 통해서 이미 훈련된 많은 그러한 인포메이션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 튠업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 새로운 좀 알고리즘들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